소송 승계로 갈게요. 9-10 소송 승계. 지금 이제 당사자 변경 중에 소송 승계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치우고 소송 승계 이제 9-10 소송 승계 부분에서 9-10 요것을 보려고 해요. 포괄 승계는 소송 절차의 중단, 수계 이런 데 참고하세요. 지금 원고 측이 피고 측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냈네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갑의 입장에서 을을 상대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있는 을을 상대로 집을 걸렸더니 집이 잘 안 돼. 그때도 이런 소송 형태는 무진장 많이 나오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내놔라. 무진장 소송 유형 중에 한 6개 정도 무진장 나오는 소송 유형이에요. 이거 모든 거 계속 물어보는 소송 유형이죠. 하여튼 건물 철거 없이 토지만 반환받는 갑의 입장에서 낼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마술 얘기도 하면서 그죠? 이 유리 같은데 위에 종이 놓고 종이만 뺄 수 있느냐 그 생각나요? 나? 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면서 뺄 수 있으면 건물 철거 내지 않아도 되고 건물은 그냥 공중에 이렇게 상상 속에 있을 수 있나? 어떡하나? 토지 반환해야 되는데 건물은 어떡하나? 공중에 서 있나?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내려면 못 내는 건 아닌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건물 철거가 붙어야 된다 그 이야기했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들어가는데 이때 갑의 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사실은 이 땅 주인인 상황에서 소유권에 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에 기해서 할 수도 있다 등등 따라서 이게 소송물이 같냐 다르냐 이런 실무적인 논의 이런 것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민사법 실무 이런 데서까지 나가면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하여튼 갑이 을한테 내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배웠어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이런 개념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지금은 을로부터 병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을의 것인데 소송 도중에 병으로 바뀌었네요. 우리가 앞에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변론 종결 뒤에 병한테 뭔가 상황이 바뀐 상황을 놓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을로부터 병으로 소송 도중에 뭔가 지금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만 타깃으로 해서 디립다 내봤자 이겨봤자 실제 병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건물 철거에 대해서 병한테까지는 철거하라고 했을 때 이게 실효적으로 의미가 있겠느냐.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살고 있는데 을에게 받은 판결이 병한테 어떻게 되겠냐. 그게 만약 판결 뒤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럼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계쟁물 자체가 양도됐다 정도에서 분쟁 주체인 지혜 이전으로 보느냐 등등 여러 가지. 즉 병이 단순히 임차인에 불과한 건지 이 병이 양수인에 불과한 건지 조금씩 틀려요. 임차인의 경우는 건물 철거에 있어서 새들어 사는 사람이 건물 철거의 의무의 대상자가 과연 될 거냐. 자기 집도 아닌데 소송에서 피고로서 그 사람 보고 뿌시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양수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새들어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난 이 건물 내가 철거하고 말고는 없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즉 병이 양수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의 임대인인 즉 건물의 주인이 철거하고 말 거는 그 사람하고 따져야지 나한테 철거하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임차인으로 등장하는 병이냐 양수인으로 등장하는 병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범위에 포섭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까지 임차인까지 이 소송에서 대상자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범위에서 승계를 어떻게 포착할 거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데 그때 말한 분쟁 주체의 지혜 이전까지 막 가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세요.
을이 이거 계속 골탕 먹이려면 오히려 팔지 않고 누구한테 형제 비슷한 사람, 좀 아주 형제는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누구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원파 신도급 사람한테 그냥 살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이거 막 갑은 이거 참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갑은 이거 받아봤자 계속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살고 있으면서 이거 개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계인의 범위에 이게 포착을 한다면 그나마 판결에 효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그때 승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반대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빠져나가는데 그런 논리를 쓸 거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계인의 범위를 채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쓸 거냐. 한쪽은 어떤 식으로 그거 괴롭히면서 빠져나갈 거냐. 이 계속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식적인 정답만 알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안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벌어지는데 지금은 소송 도중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을로부터 병이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사용, 점유, 소유, 양수 이런 상황 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을이 마음대로 건물을 건축한 것을 발견하고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권에 기해서랑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에 기해서 내는 것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의 포착함에 있어서 약간 영향을 준다고 내가 한번 말한 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어요? 소유권에 기해서 냈을 때랑 임대차 종료에 기해서 냈을 때 을로부터 병한테 이게 넘어간 것에 대한 어떤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이라든지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약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김상훈. 졸지 말고. 어떤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손택은 네가 대답해줘. 안 졸았으니까. 지금 물어보잖아. 너는 옆에 친구의 의무가 왜 없어? 김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이 승계인의 범위를 포착할 때. 앞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소송물과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잘 생각해봐. 말해줄 수 있어? 해봐. 소유권에 기한 건 물권적이고 임대차 종료에 기한 것은 채권적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적 효력이고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는 대인적 효력이고, 그럼 대세적 효력일 때는 제3자를 널리 누구나한테 할 수 있는 거고 대인적 효력은 그 해당 당사자만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물권적으로 내걸은 소유권에 기해서 어쩌고저쩌고 냈을 때는 승계인의 범위를 널리 채울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비해서 임대차 종료에 비해서 채울 수 있는 거지. 임대차 종료에 기해서 걸었으면 대인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제3자가 등장했을 때 함부로 채기가 조금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송문 인원에 따라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서 그렇게 교과서를 평면적으로 읽었던 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물권적으로 들어갔느냐 채권적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대인적, 대사인적, 대세적 이것에 따라서 승계인의 범주를 좀 더 처음부터 넓게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정돼서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을이 건물의 주인은 건물은 갑건 아니야. 갑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졌는데 병이 현재 점유하고 있네.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뭔가 완벽한 소유권자까지는 아닌 그런 상황이 설정된 것처럼 지금 쓰여 있는데 을이 병한테 뭔가 사용하게 했는지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야.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처럼 점유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을 타깃으로 해봤자 결국 병이 현재 소유 점유하고 있다면 을한테는 잘못하다가 실효적인 판결로서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이 경우를 병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질문 1번을 읽어보면 돼요. 을을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가령 현실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은 병인 경우에 갑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만연히 을을 상대로 하고 병이 을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관계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병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관계라면 을만을 상대로 그냥 소송 진행해봤자 나중에 헛방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소송 끝끝내 내봤자 헛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타깃으로 하는 게 분쟁에 유효적절하니까 병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병으로 바꾸는데 결국 이게 실질적인 변경은 없는 거야, 지금. 실질적인 변경은 없는 거야. 소송 도중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소송 제기 때부터 뭐 자기는 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병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애초부터 병을 타깃으로 했으면 제일 좋을 뻔 했는데 을을 타깃으로 하다가 이건 실제적인 변동이 없이 병이 실제 살고 있으니까 병으로 바꾸려고 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허용될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서 문제로서 지금 이 경우는 실체법적인 변동이 없으니까 지금 소송 승계라는 파트에서 같이 나왔지만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무상은 인정하지 않는데 피고의 경정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야.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서 지금 소송 승계의 문제라서 여기 지워버렸는데 여기에 260조에 임의적 당사자 변경 그런 상황을 피고의 경정과 관련해서 피고 적격이 지금 적절한 자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질문이었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피고의 경정이라는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기 당시 건물은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소송 계속 중에 그러니까 1번은 애초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완벽한 소송 승계의 국면은 아직 아니고 2번이 지금 소송 승계의 국면을 설정한 것 같아요. 애초부터 을의 소유에 속하는 애초에는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소송 도중에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되어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을로부터 병한테 양수인으로서 병이 등장하는데 이때 만연히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해봤자 판결문에 을은 갑한테 갑이 이기더라도 어쩌고저쩌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을이잖아요. 을. 그러니까 병이 지금 실제 소유주인데 양수받은 자로서 매수한 자인데 이 병을 올가매야 되려면 소송 도중에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병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참가승계의 국면이 아니고 인수승계의 국면에서 82조의 인수승계에 대한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인수신청을 받아주면 그것에 따라서 병을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소송에 들어오면 이제 병이 소송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2번에 해당하는 거고 3. 병이 이 소송 절차 내로 끌려 들어온 경우에 인수신청에 따라서 인수가 하라고 해서 된 경우에 병은 어떤 소송상 어떤 지위가 있느냐. 소송상태 승인 의무라는 걸 써요. 이미 벌려놓은 그거 다 자기가 같이 인수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돼야 돼요. 소송상태 승인 의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럼 아까 260조 피고의 경정에서 시효중단 같은 경우는 경정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참가신청이나 인수신청의 경우는 그 경우에 있어서 시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인수됐을 때부터 자기한테는 되겠어요. 소송 상태가 승인되니까 애초 중단된 게 자기한테도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겠어요. 이 경우는 피고 경정하고 틀리죠. 피고의 경정은 피고가 바뀐 그 사람한테는 그때부터 중단되는 거지 원래 소재기부터 중단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경정 신청서가 들어갈 때 중단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경우는 인수승계가 벌어지는 국면에서 애초에 즉 을을 상대로 뭔가 시효에 관련된 이런 청구에서 중단이 됐을 때 병이 인수됐다고 했을 때 병에 대해서는 병한테 바뀐 때부터 기준이겠어요? 원래 을을 상대로 중단된 게 기준이겠어요? 을을 상대로 중단된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송상태 승인 의무에서도 하나 예로 나와요. 쭉 읽다 보면 어디에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나? 889면에 한 7, 8째 줄 보면 시효 중단 기간 준수의 효과도 병에게 미친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병한테 비로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60조 피고의 경정은 경정신청서 들어갔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뀐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경우 소송상태 승인 의무의 예에 있어서 하나 포인트는 그거랑 헷갈리지 말 것은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의 효과는 병에게 그대로 미친다. 을을 상대로
소재기에서 시효 중단됐던 것은 그대로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소송 상태 승인 의무가 있다. 다만 거기 보세요. 889면에 한 그 다음 단락 중간에 보면 이런 말 하나 있어요.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는 전주의 행위와 모순되는 승계인의 독자적인 수송 행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건 내 의견은 아니고 이순 선생님이 코멘트한 건데 이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그 새로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절차 보장 이런 걸 고려한 거예요. 추가적 인수의 경우는 특히 교환적 인수되는 경우 말고 추가적 인수되는 거는 종전 당사자가 버티고 있는데 다시 추가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전에 거 인수돼야 되느냐 부분에서 추가적 인수의 경우는 전주의 행위와 모순되는 승계인의 독자적인 소송 행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절차 보장 관련해서 그런 코멘트도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소송 상태 승인 의무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100% 고민 없이 승인해야 된다라고 볼 것 같냐?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순 선생님은 그 정도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완전 통째로 한 번쯤은 재점검하는 거죠. 일반 논어는 소송 상태 승인 의무인데 이 사람의 특히 참가 승계는 지가 적극적으로 들어간 건데 그것에 반해서 인수 승계는 끌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같은 참가 승계, 인수 승계에 있어서도 인수 승계의 경우는 어떤 자기의 절차 진행에 대한 자기 책임으로서 이런 국면을 중시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 소송 상태 승인 의무를 곧바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난 조금 경계를 해요. 뭔가 한 번쯤 되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수 선생님이 그 추가적 인수에 한정된 경우이긴 하지만 뭔가 독자적이랄까 뭐 거기에 서로 배치됐을 때는 이 사람 고유의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 같은 게 따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병이 이 소송 절차 내로 끌려온 뒤에 을병 사이에 건물 양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에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가. 인수 신청을 해서 병을 인수하게 된 결정이 내려졌는데 병으로 인수하라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 인수적인 승계 상황이 없네요. 그러니까 승계의 원인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가 승계한 경우 82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때 82조의 소송 목적은 보통 소송물이라고 하는 것을 승계했다고 보는데 소송물을 승계했다라고 좁게 보면 이 범위가 한정되니까 아까 오히려 기판력에 있어서 변론 종결제의 승계인보다 넓게 이 승계의 범위를 포착하려니까 이 조문대로면 소송물적인 경우만을 말하느냐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당사자적격의 승계,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어떤 당사자적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분쟁 주체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를 그게 지금 조금씩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려는 경우 등등도 있는데 이러한 승계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인수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인수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승계 사실이 병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병이 승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지금 판례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갑병 간의 소송으로 바뀌었잖아요. 인수가 돼서 인수하라고 해서 갑병 간의 소송으로 바뀌었는데 병이 승계의 원인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뭔가 계속 바꾸고 나서 하다 보니까 뭐 양수가 있었다고 하고 뭔가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거는 이 승계적인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냐. 병 이제 와서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은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2번 890면에 보면 동그라미 2번째 보면 소각하 판결을 한다. 병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라고 해서 당사자 적격의 측면에서 각하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인수 이 결정이 잘못됐다. 인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측면에서 동그라미 3번은 인수 신청 자체를 지금 와서 다시 각하를 해요. 인수 신청을 애초에 인수 신청 됐던 것을 인수 신청을 각하해요.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판례는 나는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판례가 나와서 이 문제로 만들었어요. 병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 적격으로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1번 써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일단 당사자 적격은 원고로부터 피고로 지목된 자는 일단 당사자 적격은 통과해요. 그 자에 대한 것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면 기각될 뿐이다. 이런 설명 여러분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실제 인수될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처리는 그냥 청구를 병에 대해서 기각하면 된다가 내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런 학설 등을 소개하면서 기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마침 2000몇 년도에 판례가 나와서 기각으로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요 판례가 나와가지고 나오네요. 2005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007년 사법시험 문제 2007년 문제로 거기다 실어놨네. 449면 왜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토지 인도 청구에 있어서 앞서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들어가는 게 어디에서도 계속 이 쟁점이 되냐면 여러분이 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실기한 공격방어범법의 각하에서도 문제가 되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과 관련돼서 소송 승계에서도 문제되니까 그런 건데 그 449면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병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내용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인가. 2007년도 내 기억에 2007년 맞네. 2007년 내가 사법시험 그때도 출제했는데 곧바로 그냥 출제해버렸는데 그 전에 다른 책에는 이런 생각까지 안 했던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잘 썼었어요. 이런 학설을 다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학설을 다 쓰지는 못해. 왜냐면 딴 책에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펼치는 게 그때 당시에 없었었는데 다만 리갈 마인드로 병이 당사자 적격이 없으니까 기각시킨다.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가 없다라는 이야기 알겠어요? 지금 저쪽 가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지금 시험 범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갑이 병으로의 양도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의뢰된 승소 판결을 얻은 때 판결의 효력은 병에게 미치는가? 병으로 바꿨었어야 되는데 인수승계 등에 의해서 병을 당사자로 챘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만연히 의를 상대로 진행을 해버렸어요. 몰라가지고 이런 양도가 있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랬을 때 병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느냐 부분에서 어때요? 그대로 갔으면 의뢰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병한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소송 도중에 을로부터 병으로 바꾸는 이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문제는 몰랐다예요. 몰랐다고 그래서 뭐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무슨 규정이 있었어요? 218조 2항에 보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데 소송 도중에 승계가 있었음에도 이쪽이 약간 그것을 숨긴달까 뭔가 은닉한달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문이 하나 있어요. 218조 2항을 보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 도중에 이렇게 변동이 일어난 것을 이쪽이 약간 트릭적으로 숨겼다든지 하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을 함으로써 218조 1항에 의해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렇지만 승계 사실은 갑칙이 증명은 해내야 되는데 시점은 굳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숨겨서 은닉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뒤에 승계됐다라는 것으로 추정돼서 판결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네들이 판결력을 안 받으려면 거꾸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소송 도중에 승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쪽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소송 도중, 승계만 증명하면 되지 그게 소송 도중이냐 소송 끝난 뒤냐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어쩌서 오히려 빠져나가려면 추정되니까 자기네가 소송 도중에 승계됐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증명해낼 거니까 이 조문이 218조 2항이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교과서든지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문은 아닌데 왜냐하면 실제 객관적 사실이 이 시점에 있었다면 그쪽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것을 증명해내서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6번 갑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데 그 뒤 건물은 을로부터 병으로 매도되어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변론 종결 뒤에 승계가 있었으니까 이자를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포착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승계는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때는 거꾸로 병이 고유한 방어 방법 등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거죠. 기판력에 우리가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배운 이론이죠. 일단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 있어서의 그 승계의 범주에서의 시점은 변론 종결 뒤인데 승계의 범위를 포착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일단은 소유권적인 물권적 청구권에 기반을 두고 들어갔다든지 하는 상황으로서 대사인적 효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등장하니까 병은 일단 그 범주인데 그 다음에 뭐 병이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다라는 이 상황은 특별히 여기 설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승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포착할 거냐 등등을 따져서 이자는 뭐 형식설, 실질설 등에 의해서 어떻게 포착할 거냐 등을 이제 더 논하려면 논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상황은 여기는 주지는 않았어요. 일단 상황은 변론 종결 뒤에 승계가 이루어진 그 범주에서의 병의 그러니까 5번하고 대칭하고 6번하고 대칭하고 또는 그 앞에하고 대칭한 게 뭐예요? 하나는 소송 도중에 승계가 있었던 거고 지금 마지막은 소송 끝나고 변론 종결 뒤에 승계가 있었던 거고 그 5번은 소송 도중에 승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은 것에 미처 인수승계 등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쪽이 뭔가 위계적인 방법 등을 썼을 때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18조 2항의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되는 이런 규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시키려고 설정한 상황이니까 그런 등등이 4, 5, 6번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9-10 소송 승계까지 끝났네요. 됐어요? 질문.